트랙이란 신을 뜻하는 강과 인생을 뜻하는 생의 결합된 신조어로 살찐한 알찬 하루를 사는 것이 목표고 생산적이고 계획적인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라클 모닝이나 하루에 물 5잔 이상 마시기 등 소소하지만 목표 지향적인 자신만의 루틴을 세워 실천할 때 행복과 변화에 대한 자극을 느낍니다. 때문에 자아 실현감과 성취감을 중요시하고 자기관리 욕구가 높은 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로 갓생 살기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각종 매체나 SNS의 모습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갓생 살기를 활용한 기업들의 다양한 마케팅과 IT 서비스 및 어플들을 제공하고 있고 일상을 공유하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SNS에 인증하기를 좋아하는 Z세대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목표를 쉽게 더욱 달성하고 사람들과 공유하는 재미를 느낍니다. 따라서 저희는 갓생 살기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위한 건강한 습관과 목표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높은 동기부여를 위하여 도전하고자 하는 목표의 이용자 스스로 포인트, 즉 돈을 벌어 미션을 수행하고 인증하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커뮤니티에 인증샷을 올려 경쟁심과 성취욕을 서로 자극하기도 하고 응원과 격려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100% 달성자는 나의 참가비와 참가 인원에 따라 추가 상금을 받을 수 있고 85% 미만 달성자는 내가 못 지킨 나의 횟수만큼 벌금 차감되어 환급받게 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발표인 분석 설계 및 구현 동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상 1번 주제 선정 사유에 대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분석 설계 파트를 맡게 된 발표자 황석현입니다. 분석 설계 과정은 시스템 구현 전 반드시 걸치는 사항으로 우선 분석단에선 어떻게 보다 무엇에 중점을 두어서 사용자와 관련된 전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근데 분석을 하기 위해선 그 대상이 필요한데요. 때문에 요구사항을 무엇인지 정의하게 됩니다. 경험 요구사항 정의서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분석하는 문서입니다. 때문에 업무명과 처리 내용 그리고 입출력자를 토대로 기능과 비기능을 구분하게 됩니다. 위 요구사항을 토대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분석이란 사용자의 업무를 파악하고 시스템의 개발을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유즈케이스 다이어그램으로 요구사항 정의서에 정의된 기능을 시스템별로 구분했고 시스템과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습니다. 사용자 관점에서 시스템의 기능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이렇게 범위로 표현했습니다. 때문에 액터가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고 해당 시스템에 들어가는 타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이 잘 정의되었는지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요. 유즈케이스 유형 정의와 요구사항 수집표를 통해 식별자를 서로 매핑 후 누락된 요구사항이 없는지 검토합니다. 유즈케이스 유형 정의에 있는 모든 식별자들은 따라서 반드시 추적표에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즈케이스 유형 정의에는 정의된 유즈케이스 시스템의 구현 순서를 결정하고 선순위, 후순위, 선택으로 나뉘게 된다. 확인이 완료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정의서를 알아야 하는데요. 때문에 유즈케이스 정의서를 작성합니다. 어떤 기능이 어떤 로직으로 실행되고 그리고 업무 흐름이 잘 파악될수록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유즈케이스 정의서는 벡터로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작업 흐름을 기본, 선택, 예외 흐름으로 분류하는 정의 단계입니다. 다음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입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위에서 작성한 유즈케이스 정의서를 기반으로 객체들의 속성을 도출하고 엔티티의 관계를 도출하는 문서입니다. 해당 작업으로 필요 클래스와 필요 값을 추출하며 관계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BOPC입니다. BOPC는 View of Participating Classes의 약자로 의미 그대로 클래스의 집합을 뜻합니다. 예,
그리고 서브 시스템에 필요한 뷰 컨트롤러 모델로 구성되어 컨트롤러가 각각 필요한 뷰를 도축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추후 설계단에서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됩니다. 앞서 분석한 문서를 토대로 이제 화면 정의선을 작성할 건데요. 분석단의 화면 정의선은 사용자와 서브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으로 필요한 화면을 정의하는 문서입니다. 때문에 화면의 레이아웃, 화면의 구성 요소, 또 이벤트 처리, 내비게이션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화면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ERD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우선 논리적 ERD는 엔티티가 의존성 관계를 정의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며 논리단에서는 엔티티와 엔티티 간의 타입 그리고 관계를 정의하게 됩니다. 분석이 완료되면 설계를 하게 됩니다. 먼저 분석과 설계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는 분석과 달리 체계적이며 랭귀지를 바탕으로 개발 과정을 구체화하는 작업입니다. 때문에 저희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은 모듈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설계 표준을 정의했습니다. 플랫폼에 맞는 각 패키지와 메소드, 그리고 네이밍 룰을 정했습니다. 또한 BOPC에서는 분석 단계에서 추출한 UI 설계 표준대로 뷰 컨트롤러 모델을 작성했고 각 요소들의 관계들에 대해 정의했습니다. 또한 분석 단계에서 이제 추상적으로 작성했던 서브 시스템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액션을 수행하는 데 필요했던 서비스와 다오를 작성했고 어떻게 화면이 출력되는지 도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계 화면 정의서를 보시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개발에 필요한 항목들을 작성했습니다. 실제 구현된 저희 화면과 데이터 구성 항목 그리고 처리 로직을 구체화했습니다. 설계단의 ERD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RDMS의 생성된 설계 ERD로 변환하며 시스템의 실제 데이터 모델을 정의하는 ERD입니다. 테이블 네임과 관계, 그리고 컬럼 네임, 그리고 중국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약 조건을 걸었고요. 이 과정에서 최대한 불필요한 조회수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 과정을 거쳤습니다. 설계단의 마지막으로 저희 테이블 정의서와 목록을 보시겠습니다. 실제 테이블의 컬럼 네임, 타입 길이, 그리고 필수 항목을 작성했고 저희 조는 총 16개의 테이블이 나왔습니다. 해당 단계를 끝으로 분석 설계가 마무리되고 이제 구현이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분석 설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현 영상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유병문입니다. 우선 저희 간라인에서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비연이 때, 회원이 때, 그리고 관리자일 때. 발표 순서에 맞춰 비연이 때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단 네오바 UI로는 챌린지 관심사, 이벤트, 공지사항, 그리고 자주하는 질문, 그리고 회원가입과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일반 회원가입 시 이메일과 비밀번호의 유효성을 체크하여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화면에서는 일반 로그인과 카카오 로그인이 있습니다. 상단 네오바를 보시면, 상단 배너를 보시면 메인 배너와 이벤트 배너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챌린지 목록은 현재 참여자 수가 가장 많은 순으로 챌린지 목록이 나열되게 됩니다. 신규 챌린지는 이제 챌린지가 생성된 날짜로부터 빠른 순으로 챌린지 목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베스트 이미지는 좋아요 수가 가장 많은 순으로 나열됩니다. 이어서 챌린지 상세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챌린지 상세 페이지에서는 썸네일과 챌린지 제목, 그리고 포스트에 대한 정보와 입장 포인트를 포함한 챌린지의 기본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이용자는 챌린지 소개와 챌린지 규칙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챌린지인지 확인하고 쓸 수 있습니다. 참여 회원 목록을 보겠습니다. 포스트를 포함한 지금 참여 중인 회원들의 목록을 볼 수 있으며 클릭 시 상세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비회원일 시에 챌린지 참가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지사항과 FAQ는 이제 모든 이용자들이 접속이 가능한데요. FAQ 자주하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자가 이용자들의 자주하는 질문에 맞춰서 답변을 미리 해놓은 형식입니다. 이어서 이벤트에 참여하겠습니다. 비회원 또한 이벤트 상세 페이지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회원일 시 이벤트에 참여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카카오 로그인을 확인하겠습니다.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하였을 때 저희 간라이프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카카오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카카오 회원가입 페이지에서는 이미 카카오를 통해서 이메일 아이디를 받았기에 닉네임과 휴대폰 번호 그리고 관심사를 입력하여 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본인 인증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직접 입력한 휴대번호로 직접 문자를 발송하여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입력하는 겁니다. 네, 가입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로그인 되고요. 이제 UI가 변화되어 마이페이지 목록과 챌린지 생성 버튼 그리고 로그아웃 버튼이 생성되며 추천 챌린지는 회원가입 시 입력한 관심사를 통해서 챌린지 추천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친구가 등록한 챌린지까지 생성이 됩니다. 로그인 시 모든 이벤트에 이제 참여가 가능하고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 룰렛 이벤트에서는 입장 포인트가 1000포인트가 있기에 보유 포인트가 1000포인트가 없다면 이벤트 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어서 챌린지 관심사 버튼 들어가겠습니다. 챌린지 관심사 버튼에서는 유저가 원하는 유형의 챌린지를 쉽게 조회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챌린지 참여 또한 소집 포인트가 입장 포인트보다 적으면 참여가 불가능하고 이럴 땐 옆에 찌마기 버튼을 통해서 챌린지를 전시 찌마기 공고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제 포인트가 없으니 포인트 구매로 가겠습니다. 마이페이지에 포인트 구매 버튼을 클릭하여 포인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의 포인트 구매는 현금 결제 방식으로 결제 방식에는 계좌이체, 카드 결제, 카카오페이 결제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상품을 지정하신 후 자신이 원하는 결제 방식을 클릭하였을 때 카카오페이로 하게 되면 카카오페이 결제 화면이 나타나고 실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결제가 이루어진 상태가 이제 완료가 된다면 보유 포인트에 포인트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챌린지 참여하겠습니다. 저희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은 챌린지 시작 전입니다. 챌린지 상태는 총 3가지로 시작 전, 진행 중, 종료가 있습니다. 옆에 카카오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해당 챌린지를 자신의 친구에게 편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룰렛 이벤트에 참여하겠습니다. 보유 포인트가 생겼으니 입장 포인트를 지불하면 해당 룰렛 포인트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관리자가 설정한 확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매일 출석하기 이벤트와 룰렛 이벤트는 하루에 한 번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발표자 해동님께서 이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연 이상 발표를 맡은 이해동입니다. 저는 인증 이미지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화면의 베스트 인증 이미지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좋아요 순서로 인증 이미지가 나열됩니다. 베스트 인증 이미지를 더보기를 누르면 인증 이미지 목록이 나오면 해당 인증 이미지 목록은 무한 스크롤로 구현되었으며 각 인증 이미지는 좋아요와 싫어요, 댓글 기능이 있습니다. 댓글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란에 댓글을 입력하여 입력을 누르면 해당 댓글이 출력되고 삭제를 누르면 댓글이 삭제됩니다. 댓글 수정을 보여드리기 위해 다시 한번 입력하겠습니다. 댓글을 입력하고 수정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댓글 수정란이 나오며 댓글 수정 내용을 입력하고 수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댓글이 수정됩니다. 다음으로 좋아요와 싫어요를 보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를 시 싫어요가 활성화되며 카운트가 증가하고 이 상태에서 좋아요를 누르게 된다면 싫어요를 이미 눌렀기 때문에 좋아요가 눌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닉네임을 누르면 해당 상세 유저의 상세 정보로 넘어갑니다. 친구 요청을 하고 다음으로 마이 페이지에서 개인 정보를 수정하겠습니다. 개인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 인증은 가입 시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 번호를 받고 해당 인증 번호를 입력하여야지 인증이 완료가 됩니다. 해당 인증 번호를 입력하고 나머지 내용을 입력하여 수정하러 가기를 누를 시 해당 개인 정보가 수정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다음으로 포인트 이용 내역을 보겠습니다. 포인트 이용 내역에서는 회원이 포인트를 사용한 활동에 대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챌린지 참여, 챌린지 환불, 이벤트 참가비, 이벤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포인트 이용 내역에서는 포인트 충전 내역에서는 금액이 얼마를 결제해야 되느냐 그리고 결제 수단은 어떻게 되었느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보겠습니다. 상품권은 포인트로 구매가 가능하며 챌린지 활동과 이벤트 보상으로 받은 포인트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상품권은 마이페이지에서 포인트 이용 내역 상품권 구매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회원 가입 시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해당 상품권 번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유 배지를 보겠습니다. 고유 배지는 활동 배지와 관리사 배지로 나누어지며 버튼을 누르면 해당 배지들의 약식 소개가 나옵니다. 상단에 모든 배지 전체 목록 조회를 보게 되면 배지들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챌린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은 이용 약관 화면이며 두 번째 화면은 챌린지 등록입니다. 챌린지 등록 시 챌린지 제목, 입장 포인트, 챌린지 소개, 챌린지 규칙, 그리고 챌린지 관심사, 인증 주기,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 그리고 공개 범위, 썸네일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때 시작 날짜는 당일이 될 수 없으면 당일보다 이전 날짜가 될 수 없고 시작 날짜는 종료 날짜와 같을 수 없고 이후의 날짜가 될 수 없습니다. 등록을 누르면 챌린지 제한 화면으로 넘어오며 앞에 등록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정보가 잘못되었다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 등록을 누르게 되면은 입장 포인트만큼 포인트를 소모하고 해당 작성자는 자동으로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고 챌린지가 등록되면 상세 조회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메인 화면에는 신규 챌린지에서 방금 등록한 챌린지가 등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일 출석 이벤트를 보겠습니다. 매일 출석 이벤트는 하루에 한 번 일정량의 포인트를 받는 이벤트입니다. 다음으로 친구야 배치 기준으로 활동에 따른 배치의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구 일정 및 수락이 필요합니다. 친구를 수락하게 되면 친구 관리에 친구가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친구 목록을 조회할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를 다중 혹은 단일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고유 배치로 돌아와 친구야 배치 활동 카운트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고 금배지에서 금배지가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맺음으로써 해당 친구가 챌린지를 생성하면 메인 화면에 친구가 등록한 챌린지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 여기까지 발표하고 다음 발표자가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발표자 김호입니다. 이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 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조회로 가보겠습니다. 신고가 쌓여 레드카드가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드카드는 쿠폰으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쿠폰은 이미지 상단 버튼 클릭 시 간략 정보 조회가 됩니다.
레드카드를 제거하기 위해 레드카드 제거 쿠폰을 구매하겠습니다. 고유한 쿠폰 사용을 통해 레드카드가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부하기 기능을 보겠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위해 기부 랭킹을 디스플레이했습니다. 기부는 우선 기부처를 정하고 원하는 만큼 기부 금액을 적되 최소 기부금은 1000포인트입니다. 다시 기부하기로 돌아가 랭킹 수정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기부 랭킹 1위는 총 기부금액 100만원으로 이해동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받은 쪽지함을 확인하겠습니다. 받은 쪽지는 다중 선택으로 한 번에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목을 클릭 시 쪽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답장하기 또는 신고하기 버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신고 개수가 5개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레드카드를 발급받고 레드카드가 3장이 누적되면 서비스 활동을 제한받습니다. 또한 상세조 웹페이지에서 해당 회원을 블랙리스트 등록할 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등록이 되면 본인과 해당 유저는 서로의 게시물이 조회되지 않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기존 블랙리스트였던 회원을 삭제 후 메인 화면에서 해당 유저의 게시물이 디스플레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인증 이미지 등록 및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인증 이미지는 당일에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인증 이미지는 챌린지 달성률에 영향을 주며 이는 곧 보상으로도 이어집니다. 챌린지 보상을 확인하겠습니다. 챌린지가 종료되면 본인의 달성률과 참여자들의 달성률에 비례하여 총 보상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쪽지 쓰기는 관리자와 소통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관리자에게 문의 내용을 작성 후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보낸 쪽지함에서 보낸 쪽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 후 방금 유저가 보낸 쪽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신된 쪽지를 통해 관리자는 회원들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 찾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디는 입력한 전화번호로 전송되는 인증번호 입력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찾기는 비밀번호 수정으로 유도하여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성하게 합니다. 새로 수정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로 로그인하여 쪽지 문의사항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회원이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을 쪽지 답장을 통해 조치합니다. 다음으로 관리자는 FAQ를 통해 회원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등록하여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는 회원들 층의 신고관리, 공지사항 관리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기본적인 CRUD 기능으로 상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중 상품 추가 기능을 보시겠습니다. 관리자는 역시 기본적인 CRUD 기능으로 배지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중 역시 배지 추가 기능을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용기술 개발 환경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개발 환경부입니다. 프론트엔드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 부분에서 사용했던 기술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JSP를 사용했으며 CSS를 빠르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랩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돔 엘리멘트를 저희가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제이펄을 사용했고 애니메이션을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린 GSAP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더 효과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스윗JS를 사용했고 다양한 아이콘을 사용하기 위해 폰트어썸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비동기 브라우저 그리고 저희 AJAX를 사용하기 위해 개방형 표준 폼이 이제 제이손을 사용했습니다. 백엔드 부분을 사용하겠습니다. 저희 백엔드 부분에서는 구현 언어로는 자바를 사용했고 프레임워크로는 스프링과 마이바트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빌드 툴로는 웨이브를 이용했고
이제 코드의 다중 테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JUnit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JSON은 이제 JSON에 진열화된 데이터를 자바 객체로 역직렬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메타데이터는 XML을 사용했으며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로는 아파치 템플릿 9.0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을 사용하고 이제 저희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을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 오라클 디벨로퍼를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API 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문자 전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풀 SMS를 이용해 문자 서비스를 구현하였고, 카카오 로그의 회원가입을 구현하기 위해서 카카오 오픈 API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제를 위해서 아임포트를 사용하는데 아임포트를 사용하여 카카오페이와 페이코 카드 결제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발 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 툴로는 이클립스를 사용하였고, 유저 케이스 다이어그램, EID 다이어그램, 그리고 VOPC를 문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스타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화면형에서의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오븐 앱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 형상 관리로는 깃과 깃허브를 사용했고, 이제 조원들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위해서 트렐로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용 기술을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챌린지에 대해서 구현을 할 때 저희는 스프링 스케줄러를 이용하였습니다. 스프링 스케줄러란 일정 주기마다 실행하는 자동 스케줄러입니다. 저희 앞서 설명했듯이 챌린저에는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시작 전, 진행 중, 종료된 상태. 저희가 일정 날짜가 도달하면, 시작 날짜가 도달하면 챌린저는 시작 진행 중이라고 바뀌어야 되고, 종료 날짜에 도달하면 종료인 상태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선 옆에 코드를 확인하겠습니다. 캘린더를 통해서 연, 월, 일에 대한 데이터를 봤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월 부분에 플러스 1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캘린더에서 데이터를 받을 때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는 0부터 10일까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가공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1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if 조건문을 보시면 이제 먼스 스트링에 대해서 자릿수가 2자리 이하인 것을 한 번 더 체크를 했는데요. 이는 1월부터 9월까지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올 때 한 자릿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 자릿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 앞에 0을 붙여가지고 01, 02, 03 이러한 유형으로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공하였습니다. 이게 데이터 타입 맵을 통해서 이제 가공된 데이터인 나우데이트 그리고 챌린지의 스테이터스를 값을 입력하여 매퍼로 전송을 함으로써 저희가 원하는 챌린지의 상태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용 기술에 대해 발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육센터에 입학하기 전에는 정말로 기초적인 문법밖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해봤자 반복문 정도 들리는 정도였지만 지난 5개월간 정말 열심히 배워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강사님이 했던 말 중에 모르면 남을 따라서 하고 알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한다는 말이 정말 좋아가지고 모르는 게 있다면 쉬는 시간에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그리고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많은 걸 느꼈는데 엄신 산만하게. 저한테 팀워크가 상당히 중요한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불러주신 강사님께 감사하고 여기까지 프로젝트를 무사히 완성시킬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조원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서 중간중간에 진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래 끝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제 자신한테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고 모든 팀원분들 그리고 동기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강사님께도 너무 감사하고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교육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만들기까지 과정에서 비전공자 분들이 훨씬 잘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많이 자극받았고 많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 악착같이 제가 여기서 비록 자바에 정통하진 못했지만은 그런 정말 기초적인 거라도 따라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백엔드를 업무를 계속 하게 될지는 저도 불확실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달 중순부터 이번 달 중순부터 CRM을 개발하는데 저는 API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더 중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레임워크를 쓰더라도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님과 성경명 부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지금 여기에 제가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벌써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제일 나이가 많게 들어와가지고 정말 코딩 막 배운다고 해서 이제 배우겠다고 마음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때 진짜 자바 당근에서 5,000원으로 주고 1권을 사가지고 그걸로 홈까지 돌려보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방금 저희가 시연했던 그 동영상에 있었던 웹사이트를 저희가 그리고 제가 만들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고요. 강사님 말씀대로 뭔가 하다 보니 뭔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저희 조원들도 많이 고생했고 많이 정말 노력들을 하셨지만 우리 각자의 그 조장님들한테 박수 한 번만 쳐보죠. 그리고 강사님한테는 한 번 더 크게.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마지막 후기 발표를 맡은 조장 유경래입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많은 크고 작은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크고 작은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이제 저희는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면서 때로는 너무 화나기도 하고 이게 왜 안 되는 적이 있지만,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조언들과 상에서 해결됐을 때 저희는 엄청난 짜릿함을 느꼈던 거 다들 경험하셨죠? 네, 정말 개발은 정말 재밌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도 이제 저희 쪽에서도 이제 구현을 하면서 특히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좀 많이 캐리해준다, 아니면 좀 많이 끌어준다.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제 그리고 그런 말 듣고 프로젝트를 완성하다 보니 마음의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제가 끌어주는 게 아니라 끌어주는 앞에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잡아 끌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 협업은 다 같이 한 줄로 옆에 서서 두 손을 잡고 같이 한 발씩 걸어가서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했기에 저희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었고, 저는 그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 멘트 할게요. 이제 우선은 진짜 타이피스트가 아닌 진짜 개발자로서 성장 발판을 마련해주신 김현진 강사님과 그리고 저희 비트캠프 매니저님들, 그리고 사전 스터디의 전문가 강사님 또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옆에서 이제 응원해주신 가족분과 친구분들, 그리고 여자친구 또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자자 여보. 이상 아이오조 갓날풀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